안녕하십니까. 저는 YT과학원에서 원장직을 맡고 있는 유경훈 강사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현재 YT과학원에서 통합과학과 생명과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 앞서서 이때 설명회를 진행하기 전에 이제 중등부 설명회를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중학교 과학에 대한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지금 어머님들 제가 사전에 여쭤봤을 때 통합과학에 대한 것이 훨씬 더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통합과학 전에 중학교 과학에 대한 학습의 중요성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저희 통합과학에 대한 순서표가 되어 있고요. 통합과학에 대한 순서표인데, 여기 보면 2단원부터 시작하고 있죠. 1단원에는 저희가 과학의 기초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 이 과학의 기초는 단위 이런 거 배우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되게 교양적인 파트라서 제가 일부러 생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맨 마지막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파트가 있는데, 그 부분 역시나 좀 교양적인 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생략을 해놨습니다. 일단 먼저 2단원, 3단원, 그리고 통합과학 2라고 하는 것 자체가 2학기 때 배우는 통합과학이거든요. 그래서 2학기 때 배우는 통합과학에 1단원, 2단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중등부 과정에 있는 내신에서 배우는 그 중학교 과정이 고등학교 과정에 보면 그대로 연계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실 제가 이제 통합과학 수업을 이제 몇 년간 이동해서 하다 보니까 통합과학 선행이 안 돼 있는 친구들, 통합과학 선행이 돼 있는 친구들, 정말 통합과학 수업을 보면 기반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뭐 중등부 어머니들, 그러니까 고1 어머니들을 상담을 해보면 하나같이 다들 어떤 얘기를 해주시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애가 중학교 때는 거의 뭐 98점, 100점밖에 안 맞았는데 왜 애가 통합과학에서 이렇게 이거 고2 과학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라고 해보면 거의 다 어떤 게 문제냐면, 일단 중학교 과학은 A를 물어보면 이 A를 암기했니 수준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고등학교 과학은 A를 배웠고 얘를 배웠고, 그런데 너네들이 A-를 추론하는데 얘랑 같은 현상이야? 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를 지어야 되다 보니까 사실 통합과학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연결고리를 지으려면 기본적인 과학적 토대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과학적 토대가 중학교 때부터 차근차근히 올라가야 되는데, 중학교 때는 그냥 벼락치기식 공부를 해가지고 막 한 시험 2주 전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과학을 더 어려워하더라. 그래서 중등과학이 확실하게 이렇게 기반을 다져놓은 친구들은 확실하게 제가 통합과학 수업을 해보면 다르거든요. 제가 이제 배재고 담당인데, 배재고 친구들 나름대로 좀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친구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해보면 이 흡승력이 다른 친구들 딱 보면 얘는 중학교 때부터 학원을 다니는 애고 얘는 중학교 때부터 학원을 안 다닌 친구들,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어찌됐건 그래서 중학교 과학, 결국 통합과학 또는 고등학교 과학을 위해서 토대를 까는 작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내신만 나온 거라면 솔직히 그냥 2주 전부터 그냥 문제풀이만 막 해가지고 해도 돼요. 그러면 충분히 잘 나올 수 있는데, 학원에 다녀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해보자면, 결국 고등학교 과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결국 뭔가 가름을 하는 거구나, 조금 더 거름을 뿌리는 역할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조금 더 간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영중에 대한 출제 경향성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한영중 혹시 계실까요? 두 분 이렇게. 한영중은 객관식 28문제고, 그 다음에 문제수가 좀 많은 편인데 그래도 난이도가 대체적으로 무난한 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한영중은 중학교 1학년 때 테스트 고사를 보나요? 네. 시험 봤나요? 그러면 대략 이제 어떤 정도의 난이도로 나오는지, 왜냐면 중1, 2, 3학년 솔직히 이제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난이도는 아마 거의 또는 그런 포인트들은 대강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한영중에 대한 출제 경향성을 보시자면 일단 주관식이었고, 그 다음에 문제수가 조금 많은 편이고 대체적으로 난이도는 무난하게 출제하시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덕여중 있으실까요? 혹시? 배제 중 2예요. 배제 중 2. 네, 그래서 좀 이따라서 여기 한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성동여중은 지금 여기 없으신 관계로 제가 간략하게만 빨리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24문제, 주관식 4문제, 문제수가 좀 많은 편이고 꼼꼼한 개념 학습이 중요하다. 근데 대체적으로 난이도를 분단하고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면 주관식 갖고 이제 가름을 하는 학교들이 많은데 그런데 성동여중은 그래도 주관식이 간단한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신을 담당해 주실 박수빈 강사님을 모시고 그다음에 조금 내신에 대한 어떤 그 전략들을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다시 통합과하고 바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 박수빈 선생님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현재 이 학원 과외과학학원에서 중2 내신 담당하고 있고 이제 대치 아카우드 블루엠이라는 학원에서 같이 중학교 과학이랑 또 통합과학 선행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수업을 좀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수업을 보면 사실 중학교는 뭐 개념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많은 뭐 변별을 하는 것은 사실 학교에서 어떤 필기를 했는지 어떤 교과서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변형해서 하는지 그리고 학교에서 또 추가적으로 주는 프린트 이런 것들에서 조금 이제 변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업할 때 일단 학교별 출제 경향을 반영해서 좀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들이 조금씩 달라요. 뭐 똑같은 원소, 원자 이런 걸 해도 조금 물어보는 포인트들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별 출제 경향 반영해서 개념 수업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학교별 교과서, 필기 그리고 또 이제 프린트에서 나올 만한 거 싹 정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 출제 경향을 반영한 문제풀이 이제 왜냐면 학교마다 뭐 모두고별쇼를 되게 많이 내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 뭐 되게 족보라컴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본인의 형식으로 써놓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학교 자체에서 조금 문제를 새롭게 만들어서 내는 학교도 있는데 그거 학교마다 조금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 방법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학교의 문제에 맞춰서 좀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그 학교별 출제 경향을 반영한 문제풀이를 할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뭐 어디서나 나올 수 있는 필수명 문제풀이는 당연히 이제 개념과 함께 해야 되고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학원을 다니면서는 관리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는 일단 중학교 애들 봤을 때 일단 학원에서 즐겁게 듣다가 다음 주에 오면은 사실 전에 들은 거를 거의 하나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러면 이 중학교 애들은 가서 조금이라도 뭐 전날에 또 전전날에 벼락치기라도 조금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 주간 테스트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또 이거 보고 나면 한 일주일 있으면 또 전주에 시험하고 또 까먹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험 점수 기준 미달 학생은 일단 이거 재시험하고 그 다음에 저는 주간 테스트를 누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만약에 1단원부터 4단원까지가 이번 중학에서 시험범위라고 하면은 한 2주차 때는 1단원부터 2단원까지 시험을 볼 거고 3주차 때는 일단 1단원부터 한 3단원 이렇게 누적으로 계속 가서 좀 반복해서 익힐 수 있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매주 과제하고 이제 조금 수업 태도에서 좀 특이한 여부 있고 그 다음에 뭐 시험 점수 그 다음에 평균 점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서 계획으로 문자 전송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학교 아이들이 이제 뭐 놀러 가고 또 아프고 진짜 아파서 빠지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파서 되게 뭐 빠지는 애들이 많아요. 뭐 학교 행사 있고 이런 거 다 가야 된다 하면서 빠지는 애들 많은데 뭐 빠져도 사실 저 뒤에 보시면은 캠코더가 있는데 저걸로 이제 제 수업을 실시간으로 이제 녹화해서 네이버 밴드에 이제 올려드릴 거니까 뭐 집 가서 이 안 됐던 부분 복습하실 수도 있고 이거 이용해서 빠지셔도 딱히 다음 수업 따라하는데 문제 없으시게 매번 바로 수업 당일에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면서 이제 수업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평균 잡니다. 그래서 보통 그 시간은 애들이 잘 남게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이제 저한테 저는 따로 학교로 이제 카톡방을 만들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거 통해가지고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이제 사진 찍어서 보내면 제가 바로바로 또 카톡 답장을 해주고 또 뭐 패드에 풀어서 주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모르는 거 있으면은 줌 실시간으로 켜서
바로 모르는 거 해결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제가 이거는 중이 아니고 중상 범위인데 이렇게 주관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외워야 될 거 시험 보고요. 이런 식으로 아까 그 문자 피드백으로 전송해 드린다고 했던 형식 이런 식으로 과학학원 누구입니다 해서 땡땡 학생의 주관 리포트입니다 하고 이제 우선 내용 그다음에 범위 테스트 결과 평균 등수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피드백 매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쪽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서초 쪽에서 대치하고 서초 쪽에서 주로 내신 대비를 했었는데 이제 이게 제가 매주 주간 테스트로 봤던 시험지 문제이고 이것들이 이제 실제로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거의 이렇게 그림하고 이렇게 똑같이 좀 학교별로 분석을 하다 보면 어떻게 어디서 약간 좀 문제를 따오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낼지가 이제 살짝 보이거든요. 그래서 서초점은 실제로 족보락함에 있는 문제들을 되게 조금 선생만 바꿔서 되게 문제 많이 냈어가지고 저 족보락함에서 나올 법한 문제들을 이제 다 이런 식으로 모아가지고 줬더니 이렇게 한식만 바꿔서 심지어는 성지도 똑같은 경우도 꽤 많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점수를 되게 그냥 뭐 쉽게 받아왔던 경우가 많았어서 학교별로 이렇게 맞춤으로 해가지고 네, 잘 준비시켜 드릴 테니까 읽고 보내주시면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박성현 선생님께서 실제로 진짜 뭐 2시간 하루에 주무시면서 저한테도 사실 저는 이제 자고 있을 시간대인데 본인은 깨 있으니까 막 새벽 5시에 전화가 오고요. 그러니까 아니 왜 새벽 5시에 전화를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새벽 5시면 자고 있어야 될 시간이 아닌가 싶은 시간에 전화를 하는 것도 다 본인은 깨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물심히 하면 사실 이제 중등과학은 핵심은 얼마만큼 수업을 잘하냐 또는 얼마만큼 스킬을 많이 가미를 하느냐 보다는 결국 관리거든요. 그리고 정성 요렇게 결국 강사가 학생한테 얼마나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느냐 이게 사실 내신 과학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 박수명 선생님께서 너무나도 적합한 인재라서 잘 해주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제가 중등부 프리미엄 소수정예 클래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합과학에 대한 교육과정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바뀐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PPT는 제가 첨부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0단원이라고 지금 여겨져 있는 게 사실상 아까 2단원 전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과학의 기본량, 측정 표준과 정보라고 하는 물리 파트가 신규로 껴졌는데 사실 여기 파트는 정말 교양과 같은 파트예요. 센티미터를 밀리미터로 환산하고 밀리미터를 킬로미터로 환산하고 이런 거에 대한 단위 변환. 이제 어머니 이제 자녀분들이 다들 공대를 혹시라도 지망을 한다면 공대 딱 3월 첫 개강해가지고 딱 한 주간 배우는 내용을 딱 여기서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실 삭제된 파트가 탄소화물이라고 하고 있는 사실 진짜 유명무실한 개념만 배우는 파트가 있거든요. 이제 그 파트가 삭제가 됐고요. 반도체가 조금 심화되었다. 요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요게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물리 1에도 없는 내용이거든요. 물 2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물체에 있는 내용이 사실상 통합과학에 왔는데 그게 더 강화가 돼서 내려왔다. 제가 배제고를 담당한다고 했으니까 배제고에서는요 아예 통합과학 이 개정 전 통합과학으로는 아예 반도체 파트를 가르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파트가 사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배제고에서는 아예 그냥 물리를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물리 파트를 출제하시에도 불구하고 아예 반도체 파트를 언급조차 안 하시거든요. 교과서에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반도체가 들어가면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되게 어려운 기술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파트가 심화되었다라는 거는 분명 학생들에게 조금 더 체감 난이도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 별은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를 저 나름대로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좀 해놨는데 여기 파트가 조금 어려워질 것 같고요. 신소재라는 거는 이제
뭐 탄소 나노튜브가 어떻게 되니, 그래핀이 어떻게 되니라고 하는 되게 유명무실한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 또한 삭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파트는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사실 1학기 파트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라고 생각이 들면 여기 별 난이도로서 조금 나눠봤을 때 화학 파트, 네, 많이들 어려워합니다. 심지어 이 화학 파트를 중학교 때 배우거든요, 분명. 그래서 저는 심지어 자 여기서 주기율표 모르는 애들 손들어 라고 하는데 안 됩니다. 다 안 들거든요. 왜냐면 주기율표는 다들 관과에서 주기율표 나 중학교 때 다 뗐지 라고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은데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사실 어려운 파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중학교식 과학을 수학 활자기로 한 친구들은 여기에서부터 벌써 벽을 느껴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쐐기를 밟는 1학기 중간고사 때 쐐기를 밟는 파트가 바로 어디냐? 여기 보면 여기 물리 파트, 중력을 받는 물체운동, 운동과 충돌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쐐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멘탈이 와르르 무너지고 과학 못하겠는데? 과학학원 가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때 이미 과학학원을 가야 되겠는데 라고 느껴버리면 이미 시간은 지났고 이미 그러면 1학기 중간고사를 날려먹고 시작하는 거죠. 사실상 고등학교 와서요. 그러니까 이 파트들이 그런데 우리 수빈쌤이 작성해주신 아까 중학교 과학성의 필요성이라는 파트에 보면 이 파트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학기 통합과학의 이제 뒷파트라고 보시는데 이게 2학기 통합과학에서 조금 어려운 난이도들을 제가 조금 더 하이라이트를 쳐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통합과학 2라고 되어있는 거는 2학기 통합과학입니다. 자, 그럼 2학기 통합과학에서 어떤 파트가 어렵냐라고 해보면 이제 바로 화학 파트가 기승을 부립니다. 이 화학 파트가 진짜 어렵거든요. 사담하던 중과 반응 여기 파트가 진짜 끝내기 어려워합니다. 특히나 문과 아이들은 거의 이쪽 파트에 가서 그냥 다 나가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어머니들 자녀의 세대는 통합과학을 수능을 봐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이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 화학 파트가 문과적 사고를 띈 학생한테는 거의 이해 불가할 정도로 어려운 파트라고 느껴지고요. 물론 이과적 소양이 조금 더 짙은 친구들은 그래도 무난하게 넘어가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화학 파트에서 이제 발열 반응 플러스 흡열 반응 그리고 이온화가 추가가 되는데 이 이온화가 추가가 된 게 사실 우리 1학기 통합과학 때 이온 결합 물질 그리고 공유 결합 물질을 배우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온화라고 하는 게 살짝 언급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여기에 있는 상형기 중화 반응을 할 때 조금 들어가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교육과정을 반영해서 그러니까 흐름상을 반영해서 조금 추가를 하신 것 같다. 그런데 난이도는 높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9-2, 즉 2학기 기말고사 파트에 보면 전력수송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변압기라는 걸 배우거든요. 저희 이렇게 전부 때 보면 항상 이렇게 변압기 같은 거 달려있잖아요. 주상 변압기.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파트인데, 물리 파트 중에서도. 그 파트가 삭제가 됐습니다. 왜냐면 이 변압기와 전력수송이 사실 2학기 기말고사 물리 파트의 꽃과 같은 존재거든요. 여기 이 변압기를 제대로 이해했니 못했니에 따라서 이 물리 파트가 2학기 기말고사의 물리 파트가 넘어갔니 못 넘어갔니를 결정할 정말 중요한데 정말 땡큐하게도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2학기 기말고사에서 정말 어려움을 담당하고 있던 파트가 물리 파트가 쓱 사라지면서 여기는 중화 반응 파트가 조금 더 강화가 되었다라고 저는 조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등급제도 또 개편이 되었죠. 사실 이 등급제가 개편이 되면서 어떻게 될지 정말 저도 예상이 안 되는데 일단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이 됐고 그런데 사실 저는 단언코 예상이 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1등급이 없는 학생한테 너무 크리티컬한 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이 없으면 즉 통합과학 1등급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주문 글씨만 되는 거예요. 통합과학 1등급이 10%까지 돼도 10% 안에도 안 들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 9등급제에 사실 2등급짜리까지도 사실 요즘에 이 고등학교 평판상에서는 2등급까지도 사실 야 어느 정도 공부했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 3등급이면 얘 좀 디테일을 놓쳤네 이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통합과학 2 명시켜버리면 34% 안에 들어가는 이 아이니까 그래서 얘 놀았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사실
경쟁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5등 문제로 바꿨지만 제가 봤을 때 그 나름대로 또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저는 예상이 들긴 하다만 역시나 까봐야 알겠죠. 그리고 이제 통합과학 수능을 봐야 된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맹점인데 사실 통합과학 수능을 이제 지금 어머니들 자녀분 대상으로 얘기해 드리기에는 사실 너무 시간이 많이 남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그닥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필수 과목으로 이제 지정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어머니 자녀분들이 수능 볼 때는 통합과학 수능들이 벌써 몇 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출제 경향성이 다 나왔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제가 다시 한번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망의 저희 소수정의 프리미엄 클래스라고 붙인 이 클래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브리핑을 지금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년간 통합과학을 실전 문제까지 싹 다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인 실력 완성, 이게 저희의 모토 그리고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통합과학을 선행했다고 해서 가장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애가 통합과학 선행을 했고 어머니도 선행을 분명 했다는 전달을 받았는데 문제풀이가 제대로 안 돼 있거나 그냥 어디 한번 들어봤던 흔적만으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는 그것보다 매주마다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매주마다 심지어 클리닉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클리닉 플러스 테스트에다가 그리고 중간에 또 총정리 테스트도 보고 해가지고 아이들을 실질적인 문제풀이까지 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를 워낙 오랫동안 담당해왔다 보니까 진짜 이게 약간 너무나도 통감이 돼요. 분명히 애가 선행을 했는데 그래서 애 어깨는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데 까보면 애가 주기율표도 제대로 작성을 못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인 문제풀이까지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 1회 2시간 50분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매주 고사를 8주로 잡거든요. 매 고사를 8주. 근데 저희는 이걸 5+3으로 나눠서 5주 동안 통과를 나가고요, 어머니. 그 다음에 3주 동안 내신 휴강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 내신 휴강이 들어가는 동안은 내신을 안 봐주냐? 이때는 내신을 아마 조금 봐주기가 힘들겠죠. 그렇다고 해서 또 내신 휴강 기간 동안에 다른 내신반으로 합류하면 안 되냐? 그러면 이미 앞서서 벌써 이미 정규반 친구들은 다 내신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저희가 또 아이를 방치해줄 수 없으니까 저희가 각 학교별 진도에 맞는 자료는 제공할 겁니다. 자료는 충분히 제공을 하고 할 겁니다. 해설지랑 같이요. 그래서 만약에 질문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클리닉쌤을 통해서 저희가 해결하게끔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5주 동안 통과 선회를 나가고 3주 동안 내신 휴강을 할 때 자료 제공은 다 드릴 것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질문 해결도 클리닉쌤을 통해서 진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5주 플러스 3주 해가지고 저 3주 동안 찔끔 이렇게 내신을 나가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내신 휴강은 그냥 자체 온전히 학생이 그냥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냥 쉬어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이게 내신 휴강이 끝나서 이제 내신 휴강 갖고 내신을 보고 그리고 다시 컴백해서 저희랑 같이 다시 5주 동안 통과 선행을 나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최소 4명에서 8명, 딱 소수정예라고 하는 타이틀을 맞게 4명에서 8명 사이로만 딱 한정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교재는 이제 선행의 대표 명사죠. 하이탑 갖고 진행을 하게 될 텐데 하이탑의 문제가 뭐냐면 사실 개념은 정말 좋거든요. 심한 개념으로 해서 했을 때가 정말 좋은데 문제는 이 숙제가 들어가기에 문제량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숙제 교재는 저희가 완자로 아예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완자로 숙제 교재, 그리고 하이탑은 기본 개념 교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모음집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프린트로 딱 이렇게 그러니까 프린트물들을 싹 다 합쳐서 스프링으로 말아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갖고 이제 꼭 프린트물 주면 항상 문제가 선생님 안 먹었어요. 선생님 이거 먹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서 그거를 그냥 5주간 쓸 분량을 싹 스프링으로 묶어서 저희가 이제 YG NJ라는 이름을 드릴 겁니다. 여기 안에 숙제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주간 테스트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클리닉쌤이랑 같이 해야 할 활동지도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거를 싹 다 모은 문제 모음집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네. 다 연합인 거죠? 연합반인 거죠? 네, 연합반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왜냐면 저희가 사실 연합반으로 안 하고 진짜 팀 수업 느낌으로다가 같은 학교 학생들을 모으려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어머니들 하나같이 다 우리 애가 팀을 모아가기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팀을 만들어주세요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 어머니들 거의 10명 이상이라서 제가 그 명단을 받아놔서 그러면 담당 강사 그냥 이렇게 배정을 해서 저희가 그냥 아싸바리 그냥 내신 후반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합반이다 이렇게. 그러면 내신을 들으려면 내신도 하나 따로 듣고 네, 맞습니다. 이거 할 거면 이것도 따로 듣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대신 어차피 내신반을 저희가 컨셉이 이렇게 병행을 해서 들을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내신반의 컨셉 자체를 그냥 올루 케어로 잡았거든요. 그날 온 거면 그날 끝낼 수 있게끔. 그래서 2시간 수업, 1시간은 선생님의 완전 학습 시간. 그렇게 해서 뭐 OX 테스트, 빈칸 테스트 해가지고 그날 그냥 당일 배운 거는 최대한 당일에 끝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서 아예 그냥 내신 수업만 참여해서 잘 따라왔으면 내신은 충분히 커버 가능하게끔 이렇게 저희가 중등부 내신 수업을 잡을 예정입니다. 정규 수업을. 이 정도면 질문이 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커리큘럼은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이렇게 잡았고요. 총 5주간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저희가 진도표를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진도표는 탑재해서 드렸고요. 그래서 화학, 지구과학, 물리학, 생명과학 이렇게 해서 한 파트씩 이렇게 배우게 될 텐데 저희가 최대한 그래도 중2, 중3 내신과 연계될 수 있게끔 만약에 1학기 때 저희가 이걸 배웠으면 이걸 1학기 중간고사의 중등 내신과 좀 엮일 수 있게끔 최대한 배치를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보면 4주차 때 지금 다 중간여군 테스트라고 박혀있죠. 네, 마찬가지로 4주마다 테스트도 볼 텐데 중간여군 테스트도 실질적으로 봐서 그걸 다 어머니들한테 쏴드려서 진짜 저희는 문제풀이를 최대한 해서 아이의 실질적인 실력 완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를 계속해서 어머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면 2학기 기말고사에는 5주차 수업이 없고 그래서 4주차에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간고사 끝나면 네. 끝나는 날 그 다음부터 바로 또 기말고사 1학기 기말 들어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돼서 뭐 한 주 정도 쉬었다가 바로 다시 투입해서 주르륵 수업 듣고 내신 유감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실 중등부 강사님들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 통합과학을 이미 이 동네에서 한 5년 이상 수업을 하신 분들이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이은비 선생님은 이미 2키 못 들어보실 수도 있지만 한양고등학교 통합과학 가장 많은 인원을 데리고 있고요. 광문고등학교 통합과학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 김영호 선생님, 그 다음에 광미재쌤과 서재영 선생님은 각각 상일여고, 명일여고 이렇게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통합과학 강사진이 그대로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 보시면 영어 선생님 좀 되지 않을까요? 저랑 같이 나눠 들어갑니다. 아, 영수비, 물리화학, 제가 생지 이렇게 나눠 들어가고, 그리고 광문고만 이미 8년째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데 물리화학 파트를 조금 리퀘스트해서 저랑 같이 나눠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각 선생님들 반은 시간대를 이렇게 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팀 수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 실질적으로 팀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들이 애들을 모아서 요청을 드리는 게 사실 팀 수업인데 저희 동네 특성상 그게 좀 많이 힘들어 보여서 저희는 아예 반을 파놓고 여기에 들어가고 그리고 인원수가 어느 정도 찼다 싶으면 바로 샷다 내릴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소수정의 프리미엄 수업으로 아예 이걸 바꿨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시간대를 오늘 신청서를 아마 드렸을 겁니다. 그 신청서 내신반 체크도 하면서 만약에 이 프리미엄 소수정의 클래스를 듣고 싶으시면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컨택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 밑에 신청서, 수업 신청서에다가 적어주시면 저희가 배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선착순이기 때문에 사실 어머니들이 더 유리하신 거예요. 어머니들이 제일 첫 타임이니까 제일 막 포진시키고 어머니들은 절대 잘릴 일이 없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까지 제가 어필을 해봤습니다. 그럼 선생님 소수정이면 네. 뭐 이렇게 수준이나 뭐 선행 정도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선착순으로 그냥 자르실 때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중등 과학이 안 돼 있는데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저희가 수업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강사진 선생님들께서 다 이미 중등 과학을 경험했다가 고등부로 다 올라오신 분들이라서 이미 중등부를 다 경험해 보신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친구들은 이 정도 기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더 꼼꼼하게 해줘야 돼. 다 그거를 저희가 이미 세팅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중2, 중3 같이 쓸 네.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저희가 이제 프리미엄 소수정예 클래스라고 해서 결국 이게 심화 내용까지 충분히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0분, 15분, 50분, 15분 이렇게 해서 1교시, 2교시 가능하게 될 텐데 1교시 때는 약간 기초적인 내용. 중학교 때 이런 것들 배울 거고, 배웠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에 대한 약간 기초대를 완성하고 2교시 때는 그거 갖고 이제 심화 내용으로 들어가고 마지막 3교시 때는 문제풀이 위주로 이렇게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 예제도 다 아까 말했던 스프링 문제 안에 넣어둘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 예제도 잊어먹는 경우가 있어요. 이 프린트를 가서 애들이, 우리 수업 시간에 풀었으니까, 심지어 영상도 같이 보면서 애들이 복습을 해야 되는데 또 프린트를 잃어먹으면 안 되니까, 그것 또한 스프링 문제를 다 막아서 드릴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와이즈 마커원의 소수정의 프리미엄 클래스에 대한 얘기였고요. 오늘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박수빈 선생님께서 중등과학 내신에 대해서 완벽하게 책임을 져서 점수를 내드리면서 기초를 완성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와이즈 마커원의 유경원장 박수민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